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마 배운 것 중에 큰 키포인트가 뭐가 있었나요? 그죠? 열심히 하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 스킬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일을 하거나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거. 그게 우리가 프로가 하는 일과 아마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도 열심히 하고 프로도 열심히 하겠죠.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하, 아마추어는요, 여러분, 앞으로 달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앞으로만 계속 태엽이 감겨가지고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프로 비즈니스맨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걔네들을 이렇게 조종을 해주는 일을 많이 한다고요. 팀장. 그러니까 여러분, 뭘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뭔가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예. 뭘 열심히 해야지 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해봤고, 두 번째,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해봤죠. 기억나세요? 정보 수집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팩트 수집. 그쵸? 팩트 수집을 해서 뭘 세워요? 그쵸? 가설을 내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요, 그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정보 수집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정보 수집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 정보 수집하는 건 평상시에 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또 가설이 바뀌어요. 그쵸? 여러분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의 문제가 오늘 다룰 논리예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그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사람을 만날 때요, 어휘, 즉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감정, 설득을 하는 건 뭐의 문제가 되냐? 순서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 말 자체보단 뭐의 느낌을 더 많이, 톤 앤 매너. 아우, 축하해. 다르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를 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제안을 할 때도, 야, 이거 하면 너 1,000원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야, 너 이것도 안 하냐? 다들 1,000원 벌고 있는데? 똑같을까요? 병원에 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암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까요? 어떤 사람을 더 병원에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후자죠. 그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논리적인다고 해가지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논리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논리력을 키우는 것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논리적일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논리적이지 않죠, 상당히. 저도 오늘 되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오늘 일요일인지도 몰랐어요. 네. 일어나 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저께 왜 그렇게 술 먹었냐고요? 난 논리적으로 하면은 먹지 말았어야죠. 근데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죠. 넌 비즈니스를 몰라. 내가 어저께 마신 거는 그냥 놀러가 마신 게 아니야. 일 때문에 마신 거지. 그죠? 클라이언트가 어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술 먹자지? 걔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먹는 거지? 그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요? 거기다 논리를 덧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서 행동을 한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행동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행동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게 이거죠. 원인과 결과가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이래서 이걸 한 거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논리적이면 상당히 전략적일까요? 논리적이면요, 예측 가능해요. 다. 야, 뭐야,
주식값이 하락했다. 팔자. 그죠? 오른다. 사자.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논리죠. 뭐해서 뭐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되게 재미가 없다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 있잖아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상대방을 좀 속이거나, 뭐 이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엔터테이닝도 안 되고. 그죠? 그럼 여러분 왜 논리적이어야 할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논리는 앞뒤가 맞는 거라면 창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행동의 이유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세요? 아니면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나를 생각하세요? 나는 전자다. 언제나 행동하기 전에 이유를 생각하고 한다. 아니면 비중치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나는 이런 경향이 많다, 저런 경향이 더 많다. 아니다. 나는 하고 나서 그다음 내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생각도 안 하고 특별히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논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디어는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의적. 그죠? 창의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창의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그냥 문득 나오는 거죠. 그죠? 발상이라는 건 그냥 문득 나오는 거잖아요. 뭐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문득 나오죠. 여행 가서 아니면 누구 얘기를 듣다가 머리에 성광처럼 문득. 그죠? 근데 그 문득 아이디어를요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걔가 문득 나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그쵸? 그럼 뭐가 필요해요? 좀 말이 되게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그럼 논리가 뒤따라오는 거죠. 뭐에 힘을 주기 위해서요? 그쵸. 창의에 힘을 주기 위해서요. 전달을 할 때 그냥 만약 인간이요 머리를 맞대면 서로 정보가 이렇게 막 교류할 수 있다면 논리는 필요 없어져요.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이리 와. 머리 한번 알겠지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지인들 있죠. 지인들 친한 사람들한테는 논리적인 필요가 또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논리적으로 굴면 욕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논리적으로 하면 욕이나 먹지 뭘 먹어요. 배웠다 이거지 뭐 하면서. 그죠? 누구한테 논리가 더 많이 쓰여요? 낯선 사람들. 그쵸?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려면 러지컬해 보이면 된다고. 러지컬해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의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논리적으로 러지컬하게. 그 뒤가 뭐예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겠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요 취업도 제대로 못 갔겠죠. 취업을 제대로 못하면요 피곤하게 사는 거죠. 돈을 못 벌 테니까. 그러면요 빨리 죽는 게 낫죠. 계속 그런 식으로 돌 거면 빨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창의란 뭐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가 갑자기 로또가 됐다. 뭐가 됐다. 이러면 또 우리는 논리를 대하죠. 뭐 전생에 착한 일을 해서 제가 뭘 해서 그렇게 됐을 거야. 왜요?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요 불안해하거든요. 뭔가 통제하려고 들고 뭔가 이유를 대려고.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없다도요 계속 검증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가 없겠지만. 왜요? 논리를 해야만 반복성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쵸? 뭐가 있어야 계속 나오고 그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컨트롤이.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로지컬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창의적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저기 인도나 뭐 베트남 가면은 논리적인 사람을 더 원해요. 왜? 아직도 논리로 풀 게 많거든요. 거기가.
뭐냐, 대량 생산하고 막 이러면 논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계팔이 와가지고 막 낑낑낑낑 붙이고 이런 거 뭐래요? 논리적이어 버리죠. 시스템적인 거. 그렇죠? 논리적, 러지컬 띵킹을 다른 말로 프로세스적 사고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앞뒤 이렇게 맞춰서 생각하는 거. 그죠? 근데 왜 여러분 창의력이 좋느냐면, 문제를 로지컬하게 푸는 건 그 로직을 아는 사람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게 요새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발상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사람이 참 재밌게도 로지컬한 띵킹이 되게 좋죠. 그럼 그 사람은요,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좀 떨어져요.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좋아지면 로지컬한 띵킹이 좀 줄어들어요. 양쪽이 잘 좋은 사람은요, 일찍 죽어요.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광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팀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했대, 자기 자신이. 근데 회사를 옮겨가지고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니까 기획팀을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직접. 되게 자기가 로지컬이 된대요. 그러면서 옛날에 크리에이티브는요, 많이 또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잡는 게 좋냐? 원래 내 내부는 크리에이티브한 게 좋아요. 되게 자유롭게 발상하고 그렇게 좋고요. 로직은요, 로지컬하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왜요? 로지컬하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티브도요, 크리에이티브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창의적이지 않거든요. 로지컬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그냥 막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저랑 2시간 동안 올려놓죠. 그러면 내일 회사에 가죠. 회사에서 뭘 기다려요?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로직도 아니고 반복을 내라고 그러죠. 반복을. 회사에서요, 20%만 크리에이티브 띵킹적 일을 하고 80%는 반복적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러죠. 남편은 밖에 나가서 크리에이티브적 일을 하고 와이프는 집에서 로지컬한 반복적인 일을 한다고요. 그게 주부잖아요. 주부가 하는 일이 어때요? 해도 티가 안 나죠. 안 하면요, 안 하면 또 티 금방 나고요.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여러분이 올릴 필요도 없고 올려지지도 않아요. 로직은요, 로지컬하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안 보이고요. 대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로지컬하게 보이라고요. 여러분, 로지컬해지는 것과 로지컬하게 보이는 건 다르죠?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지컬한 것, 정말 로지컬한 것과 로지컬해 보이는 것,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거하고 크리에이티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이모부가 화가거든요? 저희 이모부가 화가인데 저희 이모부는 수염을 길러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이모부는 밖에 나가면 저런 모자 안 써요. 저런 모자 안 쓰고 어떤 모자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모자 써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좀 잘 안 씻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씻고 다니시고 수염도 깎고 그러세요. 좀 옷 밖에 나가면 좀 양복도 입고 가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 안 된대요. 왜요? 나 화가니까. 근데 이모부의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같아요. 이모부 앞에서 그림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화가 앞에서 내가 뭐 그림 얘기를 뭐 하러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이모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 작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뻥칸지 뭔지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듣는다고요. 아, 왜? 화가잖아. 그죠? 저희 이모부가 제 앞에서 그림을 그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리겠대요. 그래서 어디서 사가지고 자기 그림이라고 한지도 난 몰라. 그런데요, 나보다 크리에이티브해 보인다니까요. 그러겠죠. 그럼 뭘 얻을 수 있어요? 기회적인 요소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로직은요, 여러분이 정말 로지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지컬하게 보여요? 회사 가는데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로직을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직의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여자분들이라면. 정장. 말을 할 때는요. 그죠? 좀 또박,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박또박. 차라리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말하지 말고. 그죠? 모르는데도 막 수다와, 이렇게 말을 좀 절제하는 것도 다른 거죠. 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기대치가 올라가죠. 주변에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의 또 차이가 뭐냐면요. 아마는 그냥 일을 하는데 프로는 기대치로 일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30이야. 내가 50을 했어. 그러면 나는 기대치를 넘어간 거죠. 20%. 그죠? 사장님이 나한테 일을 시킬 때도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시키는 거죠.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다 올려놓는 게 그 다음 플러스 알파죠. 사장님은 이거 시켰는데 나 이것만 실컷 열심히 했어요. 사장님이 야 갖고 와봐 하니까 이것만 갖다 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논리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오늘 논리 이외에 제가 되게 많은 말을 했어요. 논리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논리를 배우러 왔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웃긴 거죠? 난 정작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럼 제가 일단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더 했어요. 그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대치를 알아야 일단 뭐부터 하냐라는 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장을 입고 다니고 말도 좀 하고 뭐 책도 좀 많이 봐요. 왜요? 로지컬하게 보이려고. 그럼 사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사장님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실질적으로 로지컬하지가 않아. 나는 되게 감성적이야. 그러면 나는 나의 사장님의 기대치 이 정도, 나의 기대치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비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사장님의 기대치가 이렇게 낮으면요. 내가 억지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로지컬하게 보이고 뭐 하면 뭘 잡을 수 있어요? 그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가 만들어져요? 그 로지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직원이 주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직원을 쓰면 되잖아요. 팀장의 업무는, 관리자의 업무는 일 가지고 오는 거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 가지고 오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일을 줘요? 잘하는 사람한테요?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요. 로지컬한 사람이요? 그건 일을 해봤을 때 하는 거죠. 로지컬한지 크리에이티브한 건지. 대신요, 로지컬해 보이는 사람한테 로지컬한 일을 주겠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한테 일을 줘요? 아니죠. 크리에이티브해 보이는 사람한테 일을 주죠.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크리에이티브해서 예술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술대에 가서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죠. 아니에요. 예술대에 가서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술대에 가서 자기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자기가 믿고 살죠.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너 미대 나왔다며? 그런 거 있잖아요. 공대 애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공대로 만들어요. 그죠? 나 공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디자인에 대한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쪽 분야는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그러겠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와튼 다니는 사람만큼 못하고 뭐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에 대한 기대치의 문제라고 이번에 또. 내가 여러분이 다 와튼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실질적으로. 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정보 수집, 논리, 창의, 오늘 독서법이 4개 다 이거 다 뭘까요?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키우는 게 아니라 수단. 스킬적인 거. 누가 로지컬한 게, 그러니까 뭐죠? 로지컬한 일을 해. 그러면 로지컬하게 보이는 거예요. 로직이 뭔지 알고, 로지컬한 게, 행동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뭘 끌어들여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 나한테는 플라시보 효과.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해지는 거. 그걸 끌어들이면 그 갭이 메꿔지거든요? 여러분, 국민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이 되어서 KB라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고요. 되려고 바꾼 거죠.
되려고 바꾼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죠? 신한은행도 지주회사가 되려고 로고 바꾼 거죠. 세계적인 회사로. 그죠? 되어서 바꾼 거보단 다들 되려고 뭐를 해요. 되려고. 아무리 되어도요, 사람들이, 에휴, 저거, 그지 같은 회사야. 이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돼요. 아, 창의적 사고는 뭐고, 창의적 발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뭐예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논리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토론의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여러분이 논리에 대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딱 저 사람 참 논리적인 것 같다. 어때요, 그 사람? 분석적이고 이러죠. 분석적이고. 오케이. 또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팩트라고 서포트할 수 있는 확실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받는. 오케이. 본인은 그 사람처럼 로지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뭔데요? 분석적이지 않다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요, 분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도.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되면 분석적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분석적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분석적으로 말한다라는 건 플레인적 사고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분석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고객, 경쟁사, 자사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시스템적으로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시스템을 찾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큰 플레임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누르고 있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뭐 계속 들어가 볼까요? 그 사람의 특징. 일단 분석적이다. 그 다음에 근거 제시를 잘한다. 또요? 말의 앞뒤가 맞다라는 거 있죠. 그렇죠? 말의 앞뒤가 맞다라는 거. 그게 논리적인 거고요. 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말을 좀 단문 스타일로 한다고요. 짧게. 왜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논리가 깨져요. 예. 너무 길어져가지고. 보통 보면 SV 형태로 말을 해요. 난 네가 싫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죠? 분석적이지 않은 사람은 나는 네가 어쩌고 저쩌고 여쩌고 해서 싫어. 느낌이요. 되게 뭐요? 감성적으로 보인다고요. 단지 뭐를 했을 뿐인데요. 접속어를 누군 이용하고 접속어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나는 네가 어쩌고 저쩌고 여쩌고 해서 싫어. 나는 네가 싫어. 왜냐하면 이래서 싫어. 그렇죠? 뭐에서 구조가 느껴져요? 휘저. 그렇죠? 문장이 두 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상당히 인터랙티브적 대화죠. 난 네가 싫어. 왜냐하면 미국 말들이 좀 그래요. 미국 말들이. 예. 그러니까 대꾸해주고 그 다음에 팩트 되고. 예. I love you because 뭐 저거 이러죠. 예.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우리는 왜 논리적이지 못하는가? 그 다음 논리적 사고의 유형성. 그 다음에 중요한 논리적 사고의 도구. 예? 이것도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그냥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기법. 그 다음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논리의 시작. 우리는 왜 논리적이지 못할까? 자, 왜 우리가 논리적이지 못할까요? 논리도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논리도요. 예. 그냥 논리적, 그리고 정확히 논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
자, 우리가 왜 논리적이지 못하느냐? 논리력을 높이려면 이런 툴들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툴들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몇 가지 툴을 배웠죠. 그죠? 자, 어떤 툴이요? 뭐 MEC적 툴.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MEC적 툴. 그 다음 로직트리라는 툴. 로직트리라고 들어보신 분? 그죠? 로직트리라는 툴. 혹은요 피라미드라는 툴. 이건 So What 이라는 툴. 이건 큰 툴. 이건 작은 툴. 이건 구조를 짤 때, 이거는 뭐예요? 그 구조의 정밀도를 높일 때. 이거는 큰 도구, 이건 손도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So what? True? How? 자, 그럼 이런 도구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좀 보면, 일단 논리력을 향상시키면 좋은 게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논리를 통해 하면 분석적이 되는 거죠. 그럼 포커스 맞추는 걸 잘한다고요. 포커스 맞추는 거. 그러니까 뚫다가 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를 제대로 뚫어야죠. 근데 뚫다가 보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많거나 이러면 그냥 하다가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올빵을 해야죠. 그죠? 하나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머지 자원이 없으니까.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이겠죠. 다음 두 번째. 지구력을 줘요. 은근히. 논리력이 있으면. 왜요? 왜 지구력을 줄까요? 사고의 지구력을 통해서 끈질기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자. 이거 되면 이거 될 거고, 이거 되면 이거 될 거야. 그렇죠? 저축을 얼마 하게 되면 그거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를 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판단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하게 해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로드맵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리와 억지 논리가 뭐냐면, 적절한 논리란 타당성 있는 복수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적절한 논리를 드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거. 이정우는 반드시 죽는다. 예를 들어. 이건 어때요? 그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 한번 대볼까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또요. 이정우는 사람이니까요. 또요. 포유류도 다 죽죠. 그죠? 사람은 포유류니까. 그죠? 아버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고, 네가 안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이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억지 논리란 뭘까요? 억지 논리가 이거예요. 타당한 복수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수의 이유가. 이정으로 내일 죽는다. 왜 죽어요, 내가? 그쵸? 안 죽으라는 법은 없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그쵸? 그러나 복수의 타당성 있는 이유가 없죠. 그쵸? 뭐,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쵸?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논리인데 억지 논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억지를 핀다라는 건 그것도 말이 돼요. 어떻게 되든.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 사람이 다 죽진 않죠. 뭐 예수님은 안 죽었잖아.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아, 난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고. 그쵸? 그러니까 뭐든지 완벽한 논리란 없다고요. 완벽한 논리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논리의 기초도구. 자, 일단 기초도구가 뭐냐면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많은 공통적 사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을 거예요. 사례가 뎁다 만든 거야. 이런 이유가. 그럼 결론을 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공자는 죽는다. 이일곡도 죽었다. 할아버지도 죽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귀납적. 이걸 귀납적이라고 해요. 비즈니스에서 쓰는 논리의 프로세스 80%. 여러분,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실무자들이 쓰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런 식의 구조니까.
K사는 이렇다, S사는 저렇다, W사는 이렇다, O사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이런 방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걔네들이 다 했다고 해서 내가 꼭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보를 배열하는 법. 예. 정보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죠. 뭐하고 그 다음 가로 딱 비워놓죠. 그러면요, 사람은 그거랑 비슷한 걸 집어넣어요. 그걸 뭐예요? 결론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끌어내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막 S는 V예요. 왜냐하면 K사는 그렇고 A사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건 설득하는 스타일이죠. 이거 설득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유도할 때는요, S사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S사는 이렇고 W사는 이렇고 A사는 이렇고 B사는 이렇고 C사는 그렇고 D사는 이렇고 F사는 이렇고,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야죠? 라고 하면 이건 유도죠. 앞과 뒤의 차이점이 뭐예요? 앞은 결론 내놓고 근거를 댄 거죠. 뒤에는요, 스스로 맞추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어떤 게 더 설득력이 높을 것 같아요? 뒤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을 전문가라고 믿고요, 조금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전자 스타일로 배열해 주는 게 좋아요. 저희 회사가 뭐 하기 위해선 사내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랬죠. 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25% 뭐가 높아졌어. W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걔가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까요? 예? 그렇게 됐구나. 우리도 해가 아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그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내에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도입부기, 그 다음 활성화하기, 그 다음 확대 기간, 이게서 3단계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로직이 짜여지죠. 아, 제가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러면 후자는요? 자, 지금은 우리 산업 내 유망 기업들의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A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15% 상승을 했습니다. B사도 인프라를 같이 했고, C사도 D사도. 그럼 저희 회사의 2008년 그 방향은 무엇으로 되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아가 강한 사람한테 써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전자는요, 야, 짜장면 먹자. 그러면 걔는 그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확실한 이유만 있다면. 근데 이 후자는요, 짜장면 먹자 이러면요, 짬뽕이 생각나는 애예요. 짬뽕 먹자 하면 갑자기 짜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의지가 강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얘기 나오면 반드시 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엔 나오질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끼를 잡을 땐 토끼 잡는 도구를 쓰는 거고, 범 잡을 땐 범 잡는 방식으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요. 자,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죠. 포유류는 반드시 죽는다. 할아버지는 인간이고 포유류다. 따라서 뭐예요? 죽는다. 이걸 뭐라고 해요? 연역이라고 하죠. 연역. 대전제, 소전제가 있는 거죠. 이걸 연역이라고 해요. 연역법. 여러분, 결국 하나의 메시지죠. 그쵸? 근데 어떤 게 좀 더 지루할 것 같아요? 이게 지루하죠. 왜요? 이건 좀 짧은 건데, 이래서 A는 B, B는 C, A는 C. 이런 구조죠. 그러면 난 그거 알라고 앞에서 2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2개는 뭐예요? 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걸 유도할 때는 연역적으로 써요. 유도할 때는요.
그러나 상대방한테 완전히 납득을 주어버릴 땐 이런 방식을 많이 쓴다고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근데 비즈니스에선 이 방식을 많이 써요. 뭐 따지고 보면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요, 도입은 이렇게 써. 요렇게 때문에 걔한테 뭐를 줘요? 결론으로. 어떤 특정한 질문을 줘요. 질문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쪽 방향으로 요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나왔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회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뭐 그걸로 도입되는 결론이 뭐예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거기까지만 얘기해놓고 뭐예요? 그럼 어떻게 풀지? 설득은 이걸로 마무리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이 방법은 그때그때 쓰여요.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또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거, 정반, 합, 변증법. 근데 이거 비즈니스에서 크게 많이 안 쓰여요. 왜? 어려워요, 써먹기가. 논증하기도 어렵고. 자, 하나씩 보면 귀납법의 사용법과 한계점을 볼게요. 일단 귀납법은 이거라고 했죠. 특징이 뭐예요? 이 결론에 신뢰를 더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례를 늘리는 거죠. 이런 사례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쭉 찾아내는 거예요. 쭉 찾아내는 거. 자, 인간은 죽는다, 말은 죽는다, 물고기는 죽는다, 집신벌레는 죽는다. 추론.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죽는다. 죽는 건 일단 공통점이죠. 그리고요, 인간, 말, 물고기, 집신벌레의 공통점. 생물이죠, 생물. 그렇죠? 그러므로 생물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공통적인 게 찾아내는 거 뭐예요? 그걸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정렬을 잘 해놓으면 분석이 잘 된다고요. 정렬을 잘 해놓으면. 정렬이 잘 안 된 상태니까 분석도 잘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분석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내가 하는 일을 시간대로 하게 되면, 중요도로 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 의도성에 따라서 정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근데 이거를 까고 싶어요. 이 논리를 깨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찾아야? 안 죽는 생물이 나오면 되는 거죠. 안 죽는 생물이. 그럼 이거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해파리는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한 해파리는 안 죽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해파리는요, 플리파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됐죠. 그럼 자기 몸을 고체화시켜요. 예. 그리고 그걸 플리파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얘는 죽지는 않고요. 그냥 잠깐 고정돼 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죽었다고 생각을 해. 죽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파리가 나오고 나서 파장이 상당히 컸죠. 이걸 도대체 뭘로 해설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K사가 이렇고 S사가 있고 뭐 해가지고 추론.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깰려면 반대되는 사례를 갖고 오면 되고, 성립을 하려면 공통된 사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에요. 하나는 일반화가 어렵죠. 2개는요, 좀 부족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3개는요, 뭔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3개 이상이라고요. 3개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너무 많으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3개에서 7개 사이. 네, 7개 이상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걸 밀러의 넘버 7이라고 하죠. 우리 전화번호도 7개, 백설공주가 몇 명이랑 살았어요? 7명.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아마 뭐뭐라는 명제는 옳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야, 이거 강의를 하니까 막 힘이 나는데? 네? 뭐죠? 그쵸? 아마 옳을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막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요, 뭘 느껴요? 그럼 아마 이런 거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상당히 논리적인데? 자, 상대방의 암묵적인 양해를 바탕으로 나오는 게 양해.
를 바탕으로 개연성을 통해 얘와 얘가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을 통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납득감을 줌으로 논리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K사, S사 다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야 W사는 그러지 않던데? 그러면 할 말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그렇고 저 회사도 그렇고 저 회사도 그래. 개연성이 있고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납득감을 서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잘하겠지. 아침에 다들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뭐야? 성공했나 보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형 인간도 우리가 개연성과 납득감으로 한 거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저녁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저녁에 일어나 성공한 사람도 케이스 찾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성공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걸로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한 의사가 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면 성공할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살면 성공할 것 같죠, 그냥.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열정이 있었다라는 공통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 안 하잖아요. 의심할 수도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심을 하기도 해요. 차별화하기 위해서. 혹은요, 걔가 막연히 싫어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클라이언트랑 일을 하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걔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래서, 징징징징, 이래. 제가 뭐 말해, 징징댄대요, 징징.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왜요? 걔는 나랑 개연성도 안 주고요. 나한테 납득감도 안 주고 있죠. 그래서 논리를 필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깔아놔야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보이고 신뢰가. 그래야 일단 들어요. 사기꾼이라는 사람은 내가 사기꾼이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해. 그럼 걔가 막 S사는 이렇고 W사는 이렇고 그럼 여러분 들어요? 사기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걔가 뭐해도 뭐야. 저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라는 게 있을 때 논리력이 나오는 거지. 그나마 논리력이 있다고 신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마을에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금융업을 하고 싶다. 행운업을 하고 싶다. 비즈니스 학교를 열고 싶다.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마을이 어떨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마을 같아요? 오케이, 또요. 예?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전혀 다르죠? 자, 지금이라면 이 마을은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훌륭한 마을이에요. 그죠? 여러분, 300년 전이라면요. 농사 안 지으려고 생쇼하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를.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여러분 지금은요, 증권 다 하죠. 펀드 다 하죠. 그죠? 한 2, 3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요, 주식하는 거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국민들이. 저거 돈 뭐 해보려고 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하도 많으니까 증권은 과학이라고 막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이런 거죠. K주부 주식펀드 하고 있다. 주식하고 있다. S주부 주식하고 있다. B주부 뭐 금융업체에서 뭐 하고 있다. 나쁘게 보면 복부인 아줌마들이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와서 보면 뭐예요? 역시 재테크는 여자가 좀 잘해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귀납법은요. 따라서 귀납법에서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최고다. 이게 뭐예요? 상대가 개연성과 납득감을 줘서 아마 그러겠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뭐예요? 나한테 약간 퍼미션을 준 거예요. 완벽은 없다고요. 완벽하게 논리가 짜지는 건. 자, 그럼 연역법은 뭐냐? 연역법의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연역법은 이거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A는 B다. B는 C다. C는 A는 C다. 뭐 이런 거죠. 문제는 뭐냐?
논리적으로 많은데 결론은 항상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 프로세스는 옳지만 결론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 대부분 연역의 대전제는 귀납법을 통해서 끌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뭐에 문제가 있느냐? 요거에 문제가 많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 전제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귀납을 통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죠? 할아버지도 죽었고, 뭣도 죽었고, 뭣도 죽으니까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안 죽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맞아. 근데요, 대전제가 잘못됐기면 뭐예요? 잘못된 전제로 추론된 나머지도 잘못될 소지가 있다고요. 왜 A냐라는 거예요. A는 B라면서요. 그건 맞죠? B는 C야. 그래. 그럼 A는 C겠죠? 근데 왜 A가 B냐고요.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연역법을 통해서 새로운 대전제를 창결하는 연역법은 창의적 발상에서 쓰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창의적 발상으로. 오케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음식점이 성공을 하려면 일단 대전제가 뭐예요? 음식점은 역값 등의 좋은 입지가 성공의 조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BBQ는 주택가 골목길로 진출했죠. 그렇죠? 대로로 가야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공한 데를 가서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뭐예요? 대전제가 사람이 많은 데에서 열어야 성공한다. 그렇죠? 그래서 열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BBQ는 절대로 성공을 못 하는데 요거는 뭐예요? 근데 성공을 했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전제가 잘못된 거죠. 꼭 입지가 좋다고 성공하라는 법은 아니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전제의 발견. 음식점은 이거를 비워놓고요. BBQ는 배달 중심의 음식업체예요. 그렇죠? 성공할 수 있다? 음식점은 배달업체라면 음식점 배달업체라면 주택가에서 성공할 수 있다. 배달업체다. BBQ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뭐예요? 요걸 비워놓는 거야. 대전제를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일단 현상이 나오겠죠. 뭘 해서 성공한 거죠. 그러면 역으로 보는 거예요. 역으로. 왜 성공을 했을까? 그럼 분명히 망했어야 되는데 BBQ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예요? 비워놓아 있는 거죠. 비워놨으니까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대전제를. 즉 뭐예요? 일반적인 영역법은 뭐해서 뭐했기 때문에 뭐하지 못했다. 혹은요 뭐했다. 이런 거죠. 3단놀법. 근데 연역법을 비즈니스에서 쓸 때는 뭐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요 BBQ는 배달 중심 없죠. 이건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성공했어.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음식 업체는 집지보다 서비스 차원이다. 혹은요 시간과의 게임이다. 목이 좋은 게 아니라 빨리 배달이 되는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식의 뭐가 나와요? 새로운 발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논리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오직 뭐만 해요? 목만 찾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가운데가 비어있잖아요. 처음이. 그냥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은 했어. 쟤네들은 그랬어. 도대체 쟤네들은 왜 성공한 거지? 몫이 아니었다면 뭐였을까? 그죠? 창작적 상황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 맨날 뻔한 결론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오는 대전제, 즉, 다른 규칙에 대해서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해요? 정보 수집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가설이 들어오는 거죠. 가설. 그렇죠? 아, 그럼 BBQ는 몫이 아니라 BBQ 업체가 배달업체이기 때문에 시간일 거야. 그리고 뭐예요?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죠. 시간으로 성공한 업체들이 있는지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설문조사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시간 아니면 또 뭐도 있을까요? 그렇죠? 서비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발상을 못하면 오직 여기에만 생각을 하겠죠.
자, 즉 실은 BBQ의 특징 중 무엇이 성공으로 연결되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성공 요인 중에 자, 성공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일단은 뭐예요? 연역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즉 연역법을 통하여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기회와 성공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성공 요소를 발견했어. 그러면 그걸 상대방에게 설득해야죠. 그럼 뭔 법을 써요? 그쵸, 귀납법을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 뭐 이런 것도 좋아. 회사로 안 하면요, 이런 것도 좋죠. 결정적으로 음식 업체를 성공하려면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업체가 BBQ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KC도 그랬고, SC도 그랬고, WC도 그랬고, 먼시도 그랬다, 먼시도 그랬다, 먼시도 그러더라. 이거 귀납적이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설문조사죠. 80%가 예스라고 말을 했다. 80%가 예스라고 말. 20%는 예스라고 말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 여러분이 설득당해요? 80%가 했다는 거에 설득. 그게 바로 귀납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상을 보기 위해선 일단 제가 말했죠. 연역을 쓴다고요. 그쵸? 연역을 써서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아니면 뻔한 걸 발견을 하죠. 뭔가를 발견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설득을 하려면 귀납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연역과 귀납? 사람들이 연역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비즈니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귀납이 많아요. 근데 영역은 내가 일단 발상할 때 논리도 쓴다고요. 그냥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비즈니스 논리의 논리 도구. 이거는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